안녕하십니까.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 부모님께 찾아가는 날이라 카페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호반 서밋 검단 신도시 AB19블록 모델하우스 위치. 얼마 전까지 연희공원 호반 서밋 붙여놨다가 검신 AB블록으로 변경됐군요. 호반 서밋 검단 신도시 오시는 길 5월 검단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집을 사는. 여기는 모델하우스 위치가 나온 겁니다. 청라 호수공원 있고요. 호수공원 1지하차도 바로 옆에 견본주택이 자리합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84 ABC 총 856세대. 사전 청약 포기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청약이 기대가 됩니다. 글 작성자님 인기 좋네요. 그동안 너무 안 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새글 알림이 반갑네요. 한 6개월 출연했습니다. 아주 떠난 줄 알았습니다. 이 카페 유일한 알림톡 해놓으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많이 포기하셨다고 해서 기대해 봅니다. 당첨 쉬울 듯이요. 요즘 경쟁률 바닥임. 기존 1주택 보유제도 가능성 좀 있을까요? 그나저나 요즘 중도금 대출 금리가 살벌하던데요. 오휴. 언제 공고나는 건가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월 26일입니다. 그리고 특공은 6월 5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카페 들어왔는데요. AB19 단지명 재미있네요. 단지명이 정해졌나 봅니다. 호반 서밋 스테이션 19. 19라고 읽는 것보다 호반 서밋 스테이션 19 이러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젊은 감성의 역세권 단지 느낌 물씬.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스테이션 19의 유래가 궁금하네요. 딱 봐도 나 초액 역세권이야 자랑하는 거죠. AB19블록이라 19 붙인 것 같은데요. 네이밍 센스. 그러고 보니 19블록이네요. 그래도 스테이션 19 젊은 감성으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초역세요? 이분은 동선을 여기 AB19에서 103역까지 이렇게 동선을 잡았는데, 이 역세권은 전철역이 있으면은 내 아파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경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500m 안에 반경 안에 들어오면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 뭐 길을 이렇게 가든 말든 역세권이라는 거는 여기서 반경 그려서 그 안에 들어오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400몇 m라고 썼는데 그래도 역세권입니다. 500m 안에 들어오면 역세권입니다. 이거 장난이죠? 설마 진짜로 저렇게 나온다고요? 부탁인데 제 글에 관심 주지 말아주세요. 차단합니다. 저는 이름은 별로네요. 폴에 에듀, 메트로, 센트럴, 포스트 이런 건 좀 식상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불어, 도고, 에스파냐어, 히브리어 이런 건 좀 난해했는데 젊은 감성으로 센스 있어 보이네요.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것이니 크게 의미 없습니다. 분양가나 옵션이 빨리 나와야지. 최고중 4억 9,600 옵션 2,000 아닐런지요. 최고층 4억 9,600은 이거 사전 당첨자들한테 최고가 보낸 게 4억 9,600입니다. 옵션 2,000은 예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느낌 있네요. 너무 리조트 느낌인데, 입주해서 보면 알겠지만 토지 블록 넘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요. 그리고 AB19 블록도 있는 서 블록 넘버보단 단지 번호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테이션 54 단지는 역세 단지로 각인. 제 생각에는 후반서 및 이름 굉장히 이쁩니다. 이름은 됐고 다른 게 빨리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GTX D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급행, 이런 글인데요. 이 교통 문제 나오면은 이 여러 가지 현안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근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 나온 거를 올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저 GTX D 노선이 여기서 하남 팔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미 올라가 있는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여기를 빨리 일단은 하고 GTX B랑 연계돼서 서울역 쪽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GTX A랑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추진하자 이거죠. 언제까지?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빨리빨리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저 김포도 지옥철에서 조금 완화될 거고요. 검난도 교통이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뉴스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작성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반영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 2279억 원 규모다.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간 21.1km를 신설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B노선을 공용 서울 도심까지 열차를 직결 운행해 GTX D노선으로 불린다.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 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 도로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절차도 속도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번 예타에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다른 예타 사업 대상 사업과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진을 별도로 섭외하고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예타 결과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전략이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이런 데도 예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랑 같이 하면은 기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따로 GTX D만 따로 예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게 이 GTX D가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와서 GTX B랑 환승을 해야 되는데 지상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GTX는 지하로 40m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GTX D가 이렇게 지나가요. GTX B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거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 환승 시스템이 편리하게 돼 있어야 이거 이용을 많이 하지. 이게 만약에 지상에서 지하 40m로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비를 갈아타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러면은 이게 환승에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탑니다. 이거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국비 낭비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GTX B에서 내려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같은 40m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미 해놓으면 나중에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 설계부터 요거를 편리하게 어떻게 해놨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핵심은 GTX B라인 재정 구간이라는 것. 패스트 트랙, 그래 이거지. GTX 김영선도 하루빨리 민자 업체가 선정되어 2030년 GTX B호선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2030년 안에 개통이 돼야지 이거 빨리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자업체로 도급을 주면은 민자업체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 통행료 받아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게 나라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업체가 해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GB를 추진하려는 모양새죠. 결국 김영선 없으면 안됨. 같이 빠르게 갈 겁니다. 참고로 GTX A호선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이며 GTX C호선 개통은 2029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TX B가 2030년이면 이거 알파벳 순이 바뀝니다. 타 업체들과 차별화된 패스트 트랙을 간다니 너무 대놓고 띄워주는 거 아닌가요? 예타 1년 내로 끝내고 내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하고 25년 착공하면 30년 개통도 꿈이 아니겠네요. 저는 GTX 김영선이 2030년 GTX B호선과 함께 개통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만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5호선이 먼저 개통될 것 같이 흘러가더니 GD를 저리 밀어주는 거 보니 방향을 5호선보다는 중앙정부가 GD를 우선순위에 두고 밀어붙이는 걸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호선은 뒤로 한참으로 밀릴 것 같은 느낌. 광화문역을 69분 만에 도착하는 5호선보다는 26분 만에 용산역까지 도착할 수 있는 GTX 김영선이 100배 1000배 낫다고 판단됩니다. 5보단 D가 훨씬 빠르니 D를 미는 게 낫죠. 제 생각에는 김포시, 검단 신도시 요거만 해도 이거 1, 2년 사이로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김포 지옥철 골드라인이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3명이 실신 상태로 출근길이 됐다 그러죠. 이 서 있는 상태로 꽉 끼어가지고 그대로 기절했다 그럽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이태원 압사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나면은 정치권도 큰일이죠. 걷다가 인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요거 잘 해결하면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당장 급한데 이게 뭐래도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5호선도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빨리빨리 지자체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GTX D도 일단은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역까지 패스트 트랙 전략으로 빨리빨리 해서 2030년 그것도 멀죠. 대강위 위원장은 골드라인 해법은 버스 전용 차로를 88 고속도로를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전철처럼 빨리 가게끔 차 막히는 거 없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 D가 훨씬 빠르게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게 먼저 될지. 5호선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은 빨리 또 될 수도 있고요. 이 GTX-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 9호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십 년 됐다 그러죠. 그냥 전철 다 공사 다 끝나놓고 차량만 딱 얹어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건데요. 9호선이 또 극적으로 타결돼서 이렇게 김포로 저 인천 공항철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김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확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김포 골드라인이 경전철이고 플랫폼이 이렇게 사람 타는 플랫폼이 전철 2량까지만 이렇게 쓰게끔 사람이 타는 데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4량으로 딱 만들어서 이거 금방 내릴 사람들은 여기 타고 문은 여기 2개만 열리게끔 해놓고 나중에 내릴 사람들은 이쪽으로 타서 문은 2개만 열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질서 있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전문가들 들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RC1 롯데캐슬 AA10-1 2편한 세상 디딤돌 실행이 가능하려나요? 이게 저도 이 평생 대출이라는 걸 안 받아봤는데 저 지금 사는 빌라도 사자마자 먼저 주인이 대출이 있던 거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빚, 외상, 뭐 카드 이런 카드를 안 씁니다. 저는 아예 카드 다 없애버리고 저 체크카드 씁니다. 체크카드. 그래서 빚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봤는데요. 이자 아깝더라고요. 2년에 제가 보기엔 한 3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대출을 잘 이용하는 게 또,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디딤돌을 실행하면은 이자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디딤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저는 그때 투기과열지구에 있다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돼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조정 구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검단 RC1 모델하우스 저 위치 나온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AA10-1 두 군데 분양 순서로 다자녀 특공으로 지원해 보려는데, 와, 다자녀 특공은 거의가 다 미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만 고르셨네요. 검단 RC1 AA10-1 2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3자녀라 우대금리 적용받고 했을 때 금리가 1.6에서 1.7대 나와서 디딤돌 실행 가능한 곳이 아니면 금리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중도금 대출 5.1입니다. 금리가.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코피스 금리 나왔는데 5.34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근데 3자녀라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금리가 1.6에서 1.7대랍니다. 그러면 이거 3분의 1 값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에서 3분의 1이면 나는 3천만 원 이자 내는데 이분은 1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궁금한 게 RC1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5억 5천 이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운 좋게 당첨된다 해서 2026년에 입주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기준에 집값 평가액이 6억 초과되면 디딤돌 실행이 안 되려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신가요? 신혼부부면 분양가 6억까지 가능. 로케는 5억 이상으로 아니면 디딤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아니고 2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84 6억 2하고 부부 합산자고 1주택자면 다 가능.